네, 유례 없이 한반도를 관통한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늘 아침 평양 인근에서 열대성 저기압부로 약화하면서 소멸했습니다. 우려한 것보다는 피해가 적었지만 태풍 반경에 들었던 경남과 강원 등지에는 강풍 또 폭우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예, 이례적인 기록들을 남긴 태풍 카눈. 한반도에 어떤 상처를 남겼고 또 앞으로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그리고 사회부 한채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한채희 기자와 이 태풍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일단 6호 태풍 카눈 소멸이 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이제 소멸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주의보도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카눈의 이동 경로를 먼저 보시면요. 오늘 새벽 1시쯤에 휴전선을 넘어서 이제 강화 북동쪽 50km 육상을 지났습니다. 1시간 전에는 평양 남쪽 30km 지점을 지나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상태입니다. 중대본도 오늘 7시를 기준으로 풍수의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로 조정했고요. 중대본 비상 단계는 3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강풍이 불어올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하는데요. 중부 서해안에는 순간 풍속 20m/s 내외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고요. 아침까지는 중부 내륙 지역에 순간 풍속 15m/s의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까지 비가 오는데요. 시간당 10에서 20mm씩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올 수 있는데 대부분 오늘 밤 소강 상태에 접어들 예정입니다. 네, 피해 상황도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피해 집계는 어떻게 됐나요? 피해 상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지난밤에는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는데 다만 어제 오후 1시쯤에 대구 군위군 남천 병천교에서 67살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도 오후 1시 45분쯤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빠졌다라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들려오는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 오전 11시 30분쯤인데요.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호법 분기점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2명이 다쳤는데요. 5톤, 그리고 11톤 화물차와 학생 18명이 타고 있던 미니버스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초등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들이 그곳에 있어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버스에 있던 인솔교사 1명과 학생 1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시설 피해를 좀 알아보면요. 도로가 침수되고 유실된 건수가 64건, 토사 유출 6건, 제방 유실 10건 등 공공시설물이 피해를 좀 받고요. 주택 침수는 30건인데 폭우가 쏟아졌던 강원과 대구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사진 보면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 5시 15분쯤에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강풍을 이기지 못한 채 가로수가 뿌리채 뽑혀서 도로를 덮친 상황인데요. 소방대원들이 바로 출동해서 안전조치를 다행히 했고 구청에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요. 경기 의정부시의 낙양동의 한 도로입니다. 6m 정도가 되는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아예 막은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방이 출동해서 체인톱을 사용해서 제거 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전 피해를 좀 알아보면요. 이번 태풍으로 총 4만여 세대가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이 중 94% 세대는 복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태풍 사실 뭐 한반도를 관통하고 많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대피도 한 인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민 대피한 상황들 지금 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간밤에 대피한 인원까지 모두 합치면 15,000여 명 정도가 일시 대피를 했고요. 이제 9,700여 명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나머지 인원들은 대피소에서 몸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주요 통제 상황도 알아보면요. 뱃길과 탐방로도 통제됐는데요. 24개 항로에 28척과 21개 공원에 600여 개의 탐방로가 통제됐습니다. 침수 유실된 경주 건천면도로와 강릉 성산면도로를 포함해서 676개의 도로도 함께 통제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이 카눈 같은 경우에는 태풍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이 한반도를 이렇게 관통하는 게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모두가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태풍 끝까지 좀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참 어려웠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상청이 1951년부터 어떤 그 유의미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최초의 어떤 남북을 종단하는 이런 태풍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제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서 이례적인 경로를 유지를 했는데요. 뭐 여러 기상학자 같은 경우는 뭐 엘니뇨라든가 예.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영향으로 지금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고도 충청북도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예. 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태풍의 이제 일반적인 경로를 따라서 시속 한 30km 정도의 예. 속도로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평양 쪽에서 오전 6시에 이렇게 소멸을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네. 뭐 이렇게 지금 이례적이라고 하는 태풍 앞으로 또 이례적인 비슷한 태풍들이 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예, 이례적 돌연변이 사상 처음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붙었었던 태풍인데 조금 전에 한채희 기자가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수도권에 비해서 뭐 남부지방이라든지 영남 지역 그리고 강원 지역에 좀 피해가 컸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태풍의 소위 말하는 위험 반경 안에 들었던 경남 지역이라든가 또 이제 그 강원 영동 지역 예. 여기에 이제 피해가 좀 더 가중이 됐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 반원 바깥제 반대에 가항 한원이라고 하는 반원이라고 하는 예.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적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특징은 뭐 태풍의 일반적인 그 피해 영향 범주와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제 뭐 특히 이제 강원도 이제 영동 지방이라든가 또 태백 산맥이라든가 특히 이제 이런 대형 산맥을 만나고 강수가 집중이 되는 이런 전형적인 어떤 형태가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태풍이 올라오면서 뭐 피해가 크지 않도록 많은 대비들을 했습니다마는 대구 군위군의 경우에는 제방이 이제 터졌다는 소식을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제방 점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꼼꼼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국에 이제 산재한 이런 그 하천들, 네, 특히 이제 뭐 정부 이제 큰 하천들은 이제 국가가 중앙에서 이제 직접 국토부가 관리를 하지만 이제 규모가 작은 이런 이제 지방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제방 보수라든가 아니면 뭐 준설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 이런 곳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하는 실정.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과거의 자연 재방 형태로 유지가 됐다가 네. 여러 가지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특정 부분이 이제 취약해지는 이런 영향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차제에 이런 지방에 있는 이런 지방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보강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그럼 사전에 그런 점검이라든지 대비가 잘 됐었다라고 교수님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충분치는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사실 그 몇 주 전에 집중호우 상황에서도 네.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이런 보수 보강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하천 보수 보강 같은 경우에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기 지역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예. 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경남 창원에서였죠. 버스 바닥에 맨홀 뚜껑이 이렇게 올라와서 뚫어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네. 좀 사고가 있었어요. 그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뭐 예. 물론 이제 그 맨홀 뚜껑이 그 수압을 못 이겨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만 예. 버스 바닥을 뚫고 올라올 수 오는 네네. 이런 사례는 뭐 좀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그 수압을 못 이겨서 맨홀이 한 40km 정도 되는데
이제 들려 올라가면서 버스 바닥을 뚫고 올라갔던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 수압이라는 게 결국 그 면적에 힘을 작용하거든요. 예. 학교 다닐 때 배우셨겠지만 이제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큰 힘을 낼 수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 말고 실제로 이제 자동차가 이제 맨홀이 약간 틈이 있을 때 네. 걸려서 네. 들리는 이런 사고들은 이제 왕왕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수해 상황에서 수압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도로에 물이 차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동차도 그렇고 보행 중에도 맨홀을 확인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사실 그 맨홀 사고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맨홀이 수압을 못 이겨서 위치에 정확히 있지 않고 이제 이탈이 됐을 때 네네. 결국 이제 맨홀 속 안으로 빠져서 사망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흰남노라든가 여러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사이에서 많은 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게 사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맨홀이 열리더라도 그 밑에 이제 예컨대 이제 그 그물망처럼 사람이 이제 떨어지면 밑에 이제 그 걸칠 수 있도록 예,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 뭐 충분치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맨홀 안에 이제 부표를 넣어놓고요. 이 그 맨홀 뚜껑이 이제 열리게 되면 예. 이 부력에 의해서 부표가 올라와서 뜰 수 있게 하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뭐 어장 같은 데 가면 부표 꽂듯이 예. 그 맨홀 안에 넣어놨다가 얘가 열리게 되면 위치를 표시해주는 이런 것도 지금 뭐 개발이 돼서 지금 보급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기사로도 전해드리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유적지나 뭐 천연 기념물, 특히 반송 이런 것들이 쓰러지기도 했고 구미에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문화재 지금 예. 말씀하신 뭐 그 반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라든가 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뭐 화재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치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풍수에 관련한 예산들은 지금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어서 차제의 어떤 이런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풍수에 대한 대책도 좀 고려가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 빌딩풍에 대해서 어제 저희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빌딩풍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세요? 결국 이제 그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어떤 구조물이 어떤 그 태풍이라든가 이런 강풍 상황과 맞닥뜨려 가지고 이제 풍속이 가중되는 네. 이런 상황들인데요. 빌딩풍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당 빌딩풍 존을 좀 설정을 하고요. 여기에 어떤 그 특정한 풍속 이상이 불 때는 뭐 접근을 막는다든가, 그리고 네.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뭐 현수막이라든가 가설물이라든가 뭐 광고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 건축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봤고 그 원인과 의견 교수님과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후속 복구 작업이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대본 또 대책 회의도 있었는데 그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국민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태풍이 1951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비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는데 하지만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관계부처가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홍수통제소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 전파한 위험 상황을 각 지자체에서 좀 상황실을 통해서
좀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일상으로 회복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뭐 중단됐던 뭐 열차, KTX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다시 재개가 됐습니까? 네, 다행히 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좀 강한 비바람이 내리면서 KTX랑 일반 열차 일부가 좀 운행이 중단됐었는데요. 예. 어제 운행이 중단됐거나 구간을 조정했던 열차는 오늘 아침 첫 차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또 SRT 열차도 마찬가지로 중단 없이 정상 운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강수량이 여전히 많은 상태라서 모두 재개된 건 아닙니다.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운행이 중지된 경전선, 태백선, 그리고 경북선, 영동선 구간에 대해선 시설물 안전을 좀 확인하고 오늘 중으로 순차적으로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열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철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태풍이 지나갔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완전히 안전하다 혹은 안심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또 행동 요령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겠죠. 네,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켜야 할 안전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피해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외부로 나가지 말고 안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전히 강풍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좀 파손될 위험이 있어서 건너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재난 재해 때마다 수시로 잠겼던 이제 지방 하천 얘기도 해보자면 지방 하천에 있는 좀 제방에도 다량의 물을 머금을 수 있어서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다가 상하수도나 뭐 축대, 도로가 파손된 걸 보셨다면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길 바라고요. 대피가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역시나 집이 안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집 안에도 파손된 곳이 있다면 반드시 일단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고요. 침수된 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가스나 이제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예. 좀 무리하게 차단기를 올릴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좀 한국가스안전공사나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리고 좀 전문가와의 좀 동행을 통해서 점검을 후에 좀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스가 누출된 위험 방금 말씀드렸는데 네네. 창문을 좀 충분히 열어놓고 환기를 한 이후에 좀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뭐 불이 안 켜진다고 해서 성냥불이나 라이터를 사용하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가족과 가까운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좀 그건 괜찮았는지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뭐 개인적으로도 그 안전 재난 문자 참 많이 받았고 주변에 보면은 출퇴근 시간을 좀 사전에 조정을 한다거나 뭐 학사 일정을 조율한 그런 학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번에 뭐 안전 문자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사고들로 뭐 많이 좀 학습이 돼서 조금은 좀 정확하고 어떤 그 진보된 형태의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재난 정보 이런 문자를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뭐 개별적인 뭐 학교도 그렇고요. 뭐 일반 개인 회사도 그렇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재난 상황에서 뭐 그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지난번 장마 이후에 행안부에서도 계속 뭐 범정부 TF를 출범하면서 했던 말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사후 조치하기보다는 사전에 이 사고를 좀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잘 반영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방이 되려면 뭐 투자라는 것이 반드시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좀 부족해 보이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어떤 그 기초 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뭐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예방 행정으로 가기에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 길로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제 그 각각의 재난 형태, 뭐 이번과 같은 태풍, 뭐 지난번과 같은 집중호우,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테마별로 기초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지방 하천에 대한 준설이라든가 제방고를 높이는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일단은 선행되는 데이터를 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이제 공무원분들만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 주제별 전문가와 어떤 뭐 TF라든가 위원회를 좀 만들고 예. 거기서 나온 내용을 좀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피해 복구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이제 소요가 된다는 거를 저희가 어제 이제 이장님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이 어떤 재난 복구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그 이제 보통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뭐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네. 그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되면 결국은 이제 지방 재원이 아닌 중앙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이제 상시적인 어떤 그 조사와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반드시 꼭 그 어떤 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방에서 특정한 정도의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네. 뭐 꼭 대통령령으로 선포되는 게 아니고 좀 유연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유연하게 행정을 해서 실제로 피해받은 곳에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좀 프로세스가 마련이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 뭐 태풍은 지났지만 오늘 또 하루 종일 비가 예보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특별한 일정 보면 오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스카우트 잼버리 콘서트가 열립니다. 좀 많은 인원이 모일 거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녁에 5시 반에서 30분간 잼버리 폐영식이 있고요. K-팝 콘서트가 7시부터 9시까지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4만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이 이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으로 집결할 예정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어제부터 인파관리와 안전요원 배치, 진출입로 동선 등을 포함한 행사장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풍에 대비해서 무대 시설을 점검하고 스프링클러 등 작동 여부와 전기, 화재 등의 시설물의 안전성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오늘 좀 강풍이 예보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좀 기상청 이제 예보관도 상주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직이랑 같이 좀 소통하기로 했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행사장 안팎에 경찰도 배치됐습니다. 경찰 600여 명이 이제 인파 관리 및 질서 유지를 담당하기로 했고요. 예. 소방대원 200명과 의료진 40명 등 좀 구급차도 여러 대 배치를 해서 혹시 네.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만 좀 예상하신 것처럼 교통이 가장 혼잡한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또 4만여 명의 인원이 심지어 버스를 타고 버스 1,400대가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어서 예. 교통 대란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 경기장 주변 도로에 오후 2시부터 행사가 끝나는 시간대 오후 11시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때까지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예. 경찰도 행사장 주변에 교통경찰 300여 명을 배치해서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고 서울시는 통제 구간을 경유하는 14개 노선을 우회해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가 계속 내릴 예정이라서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정부의 자세한 조치 사항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한 뭐 사고가 없어야 할 텐데 워낙 뭐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이럴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 이제 많은 인파와 그러니까 많은 관중들 그래서 이제 계획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획이 돼서 경기장 안은 어느 정도 좀 안심이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경기장 바깥에 굉장히 많은 또 인파가 모일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 이때 그 경기장 밖에 있는 이런 군중들, 인파들과 조금 충분한 좀 동선을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뭐 경찰이 뭐 어떤 인적인 이런 그 바리케이트보다는 조금은 좀 구조적인 이런 것들을 좀 시설물로 해서 좀 설치를 해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2시부터라고 하니까요. 이 부근을 좀 지나실 분들께서는 교통 상황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흥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사회부 한채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